아마 들었던 한 번쯤은 고민 보셨던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이를 엄마표 영어를 할 때 또는 내가 영어 도서관에 기간을 보낼 때 다독 스타일로 보낼 것이냐 정독 스타일로 보낼 것이냐 이제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거거든요. 네. 저 또한 처음에 아이들을 영어 원서로 가르칠 때 다독을 시켜서 가르칠지 네. 정독을 시켜서 가르칠지 솔직히 처음에 너무 헷갈렸어요. 스타일이 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또 교육책도 많이 읽고 교육서도 많이 읽었는데 결국에는 저도 실제로 직접 해보니까 정독과 다독을 나누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이들마다 스타일도 있고 레벨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철저한 관리형 영어 도서관으로서 아이들한테 커스터마이즈한 목표를 세워줘야지 네. 이거를 저희는 다독 스타일이에요, 정독 스타일이에요 하기에는 조금 모호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되게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정독으로 보내야 되나 다독으로 보내야 되냐 아마 되게 많이 헷갈리실 건데 아이들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 아이의 현 상황과 레벨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지금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영어 독서 방법은 다독인지 정독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헬렌 영어 도서관의 조현 선생님과 헬레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그 다독과 정독에 대해서 저희가 개념이랑 각각 장점,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대표님, 다독, 정독이 뭐죠? 그러니까 다독은 말 그대로 만읽다.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읽는 거이고 네. 정독은 이제 발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의미랑 이제 이 안에서 이가 얘기하는 게 뭘까 그걸 이제 바르게 올바르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는 게 정독입니다. 대표님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한 번 본 책 두 번 안 읽어요. 오? 진짜요? 네. 한 번 본 책 두 번 읽는 책들은 몇 개 안 돼요. 오. 그러니까 약간 그 칼비태 교육법 네. 이런 고전 네. 고전들은 두 번 정도씩은 읽고 저는 주로 자기계발서나 아니면 이런 쪽을 많이 교육서, 자기계발서 이런 쪽 많이 읽는데 보통 저는 굉장히 정독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한 번 본 책은 그 안에 필기 다 이제 내용 다 적혀져 있고 그 안에 메모까지 다 하면서 적어요. 와. 아이디어나 생각이 나거나 이거 좋다. 발췌. 그러니까 저는 그 책 읽을 때도 네 가지 타입으로 네, 해서 우와. 이제 1번, 2번, 3번, 4번 나만의 공식을 세워서 야. 읽어서 저는 정독 스타일이긴 하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습니다. 저는 좀 여러 번 읽는 타입이에요. 저는 오히려 약간 메모하면서 읽으면은 그 앞 내용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독 스타일?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도서관도 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정독인가요? 다독인가요? 저희는 둘 다예요. 둘 다예요? 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들었던 한 번쯤은 고민 보셨던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이를 엄마표 영어를 할 때 또는 내가 영어 도서관에 기간을 보낼 때 다독 스타일로 보낼 것이냐 정독 스타일로 보낼 것이냐 이제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거거든요. 네. 저 또한 처음에 아이들을 영어 원서로 가르칠 때 다독을 시켜서 가르칠지 네. 정독을 시켜서 가르칠지 솔직히 처음에 너무 헷갈렸어요. 스타일이 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또 교육책도 많이 읽고 교육서도 많이 읽었는데 결국에는 저도 실제로 직접 해보니까 정독과 다독을 나누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이들마다 스타일도 있고 레벨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철저한 관리형 영어 도서관으로서 아이들한테 커스터마이즈한 목표를 세워줘야지 네. 이거를 저희는 다독 스타일이에요, 정독 스타일이에요 하기에는 조금 모호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되게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정독으로 보내야 되나 다독으로 보내야 되냐 아마 되게 많이 헷갈리실 건데 아이들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 아이의 현 상황과 레벨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지금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영어 독서 방법은 다독인지 정독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어떤 아이들은 정독이 낫고 어떤 아이들은 다독이 나은데 그 기준이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그 기준보다는 아이의 연령과 나이가 조금, 죄송해요. 연령과 레벨에 조금 차이를 두는 편이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는 저는 다독을 좀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르네상스 퀴즈 프로그램, 독서 퀴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르네상스는 다독에 초점을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한 번 본 퀴즈는 선생님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번 볼 수 없어요. 근데 일단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다독에 포커스가 좀 많이 두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언어를 배울래? 아니면 이거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얻을래?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는데, 언어를 배울 때는 다독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이제 학문과 학술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독, 독해력과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독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아이의 나이와 또는 레벨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조금 나이가 어리다, 예를 들면 3학년 미만이다. 3학년 기준을 봤을 때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다양한 책들과 다독을 통하는 게 굉장히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저희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저만의 연구 결과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AR 레벨 1점대, 0점대, 2점대 쭉쭉쭉 그 안에서도 이게 1점대가 1학년 원어민 애들 1학년 기준, 2점대가 2학년 기준, 3점대가 3학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아이들이 꼭 배워야 하는 필수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1학년 때 꼭 배워야 되는 필수 단어를 이 책을 통해서 좀 많이 노출되고 배우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단기적으로 그냥 약간 쪽집게처럼 그냥 외워서 암기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구멍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흔들릴 때가 분명히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 온 친구들 중에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 그러면 저는 장기성을 보고 처음에는 다독을 조금 시키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책을 보면서 예를 들면 favorite인 단어를 처음에 몰랐어요. 피기 앤 엘레펀트를 봤는데 favorite을 몰랐어. 근데 비스켓을 읽거나 아니면 비슷한 0점대나 1점대 책을 봤는데 또 이쪽에서도 favorite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이 상황에서도 favorite 단어를 보고 이 그림 상황에서도 favorite을 보니까 favorite이 뭔지 아는 그 느낌이 훨씬 더 정확하게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 책 안에서의 favorite만 보는 게 아니라 이 favorite 단어를 여러 상황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다독의 장점이라서 어린 친구들은 조금 그런 단어를 좀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유추할 수 있는 힘을 위해서 다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고요. 이 한 단어를 한 책에서만 본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필수 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비슷한 점대, 0점대, 1점대에서 이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단어를 보면서 노출을 시켜주는 거죠. 어느 상황 때 이 단어가 쓰는지, 이 단어가 여러 상황을 보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이 똑같은 단어를 보니까 굉장히 암기하기도 편하고 익숙해지겠죠. 그러면 결과는 나중에 이 단어를 계속 많이 보잖아요. 얘네 스피킹할 때 그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좀 어린 나이의 친구들은 저는 좀 탄탄한 거를 놓고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4점대로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점대, 2점대, 3점대의 그 단어들을 많이 채워줘야 4점대에 안착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안 올라가진단 말이에요. 보통 국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책과 다독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정말 많은 단어를 보고 단어 유추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탄탄한 단어력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래서 나이가 3학년 미만이거나 좀 하면은 저는 다독을 더 많이 추천드리고 저희 아이들도 실제로 그렇게 훨씬 더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3학년 이상이다, 그때부터는 좀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건 좀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브레인 쓰는 게 당연해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여러 가지 사고력을 키워줘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독을 조금 통해서 이 책이 나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뭐냐,
세팅이 무엇인가, 또 이 작가가 의도하는 게 무엇인가, 또 이 안에 단어에 이제 expanded meaning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확장되는 의미가 뭐인지, 이 안에 내포하고 있는 진정한 단어의 의미가 뭐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독은 또 훨씬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저희 그 워크식도 보면은 네.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 본인의 생각이랑 네, 맞아요. 직접적으로 쓰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이제 이 캐릭터의 성격은 어때? 약간 좀 맞아요, 이런 맞아요. 식으로 가다가 막판에는 거의 그냥 한 줄. 레포트 약간 그냥 질문 한 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셨던 거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짜놨던 커리큘럼이었던 건데,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뒤로 갈수록 본인의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을 키워주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정독이 필수이고, 또 이 책 안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뭔가, 내가 배운 포인트, 러닝 포인트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좀 정독이 중요하고요. 또 어렸을 때는 다독을 통해서 어휘력이 좋아지면서 영어의 레벨이 올라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찬 뒤로는 정확성을 읽어야 그게 진짜 내게 되거든요. 정확도가 돼야 진짜 이게 내게 되기 때문에 그때의 그 순간부터는 사실은 3학년 때의 순간부터 어느 정도 레벨이 좀 탄탄하게 커 있다, 3점대 4점대는 읽을 수 있다, 점수가 잘 나온다 하면 그때부터는 정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 이제 기간을 조금 좀 장시간 다닌 친구들도 이제 정독을 조금 해야 될 때가 와서 이 친구들은 철저하게 엄청 두꺼운 책을 읽으면서 세팅도 좀 복잡한 책을 읽게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아주 철저하게 서머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애들 표정이 요즘 좋지 않아요. 그래서 도서관 라이딩 너무 많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서머리를 이제 시키고 있고 대신에 이제 퀴즈를 그 당일날 못 보더라도 차근차근 정독해서 가자라는 게 포커스가 되어 있는 그 목표를 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개개인별의 커스터마이즈 목표가 다 다르고 이 아이들의 로드맵을 다르게 짜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그 목표하는 게 좀 다른데 지금 이제 조금 레벨업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독의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밥수 많은 걸로. 매일 절 찾아와서 책 레벨 낮춰주면 안 되냐고. 저 써머리 하기 싫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안 돼. 이거는 헬렌이 정해놓은 거라 어쩔 수 없어. 나도 힘이 없어. 근데 너네한테는 좋은 거야. 라면서 이제 위로를 해주는데 요즘 그렇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좋은 거구나 하고 이제 약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중학교 애들은 정독은 정말 이제는 불가피해요. 필수죠. 네, 필수예요. 왜냐면 독해력을 길러서 고등학교의 내신 점수와 수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정독은 진짜 필수예요. 오늘은 이제 다독과 정독의 개념이랑 나이대별로 어떨 때는 다독이 좋고 어떨 때는 정독이 좋은지 그리고 왜 좋은지에 대해서 대표님하고 이제 나눠봤는데요. 대표님 그러면은 각각 단점과 장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다독이냐 정독이냐 이거는 이제 스타일에 조금 다르게 좀 이렇게 차이를 조금 두는데 일단은 어렸을 때는 다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휘력 때문에 그래요. 근데 클수록 정독을 해야 하는 이유를 꼽는다면 독해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린 레벨의 친구들, 그러니까 AR 레벨 따졌을 때 2점대까지는 안에 스토리 전개가 굉장히 단순해요. 세팅도 굉장히 단순하고. 근데 3점대 올라갔는데 책은 얇거든요? 근데 3점대인 애들이 좀 많아요. 그럼 책은 얇은데 왜 3점대일까? 라고 한다면 얘네는 일단 글밥수가 좀 많아지기도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스토리 전개가 좀 복잡해져요. 네. 그리고 이제 세팅도 조금 복잡하고 그 안에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 게 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브레인을 쓰기 머리를 쓰기 시작하게 만드는 거죠.
건수는 얇더라도. 그게 3점대인부터 이제 약간 좀 복잡한 스토리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독을 많이 하는 거는 뭐 장단점이 있다라기보다는 포커스가 어휘력. 내가 만약에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다, 또는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고 있다.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유창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독이 더 효과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걸 안에서 조금 더 심화로 또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또 정보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독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냥 나 프리토킹 정도 할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목표라면 당연히 다독이 더 효과적일 거고요. 아니야, 나는 조금 더 아카데믹하게 학습적으로 뭔가 더 영어를 했으면 좋겠어. 나는 뭐 진짜 뭐 유학을 가야 돼, 또는 국제학교를 가야 돼, 뭐 또는 이 정도 되는 영어 레벨을 구사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제 정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실 수능이나 이런 것도 다 정독이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정독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과연 이 다독과 정독이 어떻게 내 아이를 어떻게 지금 다독일까 정독일까를 파악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나이, 그리고 하나는 연령, 그 레벨이기 때문에, 나이는 아까 이제 중간중간 얘기해드렸지만 3학년 미만 정도였으면 이게 좀 효과적일 거고, 굳이 AR 레벨로 따진다고 얘기한다면 이제 2점대, 3점대 초반까지는 다독, 3점대부터 3점대 초반, 중반 정도부터는 좀 정독이 필요하다. 왜냐면 스토리 전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게 한 번 훑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린 친구들은. 그래서 요때부터 레벨로 따졌을 때는 요 정도 안에서 레벨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내 아이가 집중력이 좀 좋은 편이고 책을 읽을 때 정말 푹 빠져서 읽는 애들이 있어요. 뭐 아니면 재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사고하는 능력도 굉장히 깊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이제 정독을 통해서 이 집중력을 키워주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확실히 그 다독과 정독의 차이를 아셨을 것 같고, 내 아이가 지금은 다독이 필요한 시기네, 내 아이가 이제는 정독을 해야 되겠네 라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잡으셨을 것 같아요, 감을. 오늘 영상도 내 아이가 정독을 지금 해야 할지 다독을 해야 할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정말 감사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